안녕하세요. 기계설계자 진입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5, 6일이 지났네요. 체감상 3일 정도 지난 줄 알았는데 벌써 5, 6일이라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담이 길었네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탄에 이어 3탄으로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하는 설계 업무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탄에서는 3D 모델링 설계를 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점을 주로 다뤘으며, 그 3D 모델링 설계가 끝났다면 다음 단계로는 해당 3D 모델링이 정확히 제작될 수 있도록 2D 도면을 제도해야 됩니다. 보통 2D 도면은 3D 모델링을 활용하여 제도할 수 있는데, 정면, 윗면, 측면, 하면 등 원하는 위치, 각도로 투영시켜서 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토캐드처럼 2D를 먼저 제도하고 3D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3D 모델링으로 투영시키는 경우에는 맨 처음으로 도면 사이즈를 선정해야 됩니다. 3D 모델링의 크기보다는 복잡성에 따라 도면 사이즈가 커지는데, 그 이유는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3D 모델링을 투영하여 치수를 표기하기 때문에 넓은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수를 나타내기 위해 투영시킨 도면에 가공 정도를 표기해야 됩니다. 물론 판금류 같은 경우 가공이 없고 밴딩과 용접만 있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강 종류 같은 경우에는 형상을 제작하기 위해 가공 정도를 표기해야 됩니다. 특히 조립되는 방법이나 동작 방법에 따라 맞닿는 면이 있는 경우를 주의해서 조도를 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2개 이상 부품이 정밀하게 조립되는 경우 조립 부위에 사각키나 두목키가 조립됩니다. 이때 끼움 정도에 맞는 공차 치수를 표기하고, 만약 조립되는 부위가 축 같은 회전되는 부위나 슬라이딩 하는 부위라면 이에 맞는 끼워 맞춤 공차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정밀 부품의 경우 제작 시 가공이 기울거나 편측이 발생하거나 직각도를 정밀하게 유지해야 되는 경우 등 제작의 정밀도를 표현하기 위해 기하 공차를 표기합니다. 이로써 간략하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설명드렸으며, 간단한 치수 표기나 지시선 표기 등은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계의 마지막인 원가 분석에 대한 부분은 최근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가 분석 단계는 설계 업무로 포함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는 3D 모델링과 2D 도면 제도에 집중이 되어 있었으나, 신규 모델 제작 시 목표 금액을 설정하더라도 초기 원가 산출이 설계 단계에선 산출되지 못해 제작 및 견적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야 개발 모델의 제로비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표 금액에 미달 시 이 단계에서는 제로비 절감, 즉 V 단계라고 하는 비용 절감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진행을 하더라도 제작 및 견적 단계를 거쳐야 절감의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설계 단계에서 원가 분석을 통한 비용 산출이 가능하게 바뀌었으며, 이를 통해 신규 모델 개발 시 목표 금액을 설계 단계에서 맞춰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가 분석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4탄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도입부에서도 언급했듯이 업무 부하가 너무 많아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업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세부적으로 나누면 10개에서 15개 정도 업무를 동시 진행을 하고 있어 매일같이 전화, 메일, 설계 등으로 잠시도 짬을 내기도 힘든 상태라서 새벽녘에 짜투리 시간으로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어 제대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달드립니다. 최대한 주말에라도 집중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여러 사례를 들어 설계 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업무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계자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